단독 선두팀의 질주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김만수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이 맞붙게 됐습니다. 1, 2위 팀인데요. 중위권이 혼전인 것에 반해서 선두권은 확연히 드러나요. 네, 좀 SK 앵크린은 초반 3연승으로 지금 1, 2위권을 계속 지키고 있고 네. 정관장 황진단 팀은 6연승을 거두면서 1위까지 좀 치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9개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관장 황진단이 6승 1패 6연승 중입니다. 네, 지금 1지명자부터 해서 5지명까지 정말 흔히 다들 너무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2위 SK 앵크린 같은 경우에도 초반 3연승으로 1위를 굳힌 이후로 3위 아래로는 아예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자, 현재 4승 3패 팀 그리고 3승 4패 팀이 거의 다예요. 네, 7위까지는 한 번 둘 때마다 순위가 계속 요동치는 초난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영삼 감독과 최규병 감독의 오더입니다. 박영훈 선수가 역시 또 장고대국에 출전을 했군요. 네, 상대팀으로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고민인데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김명훈 선수가 저격수로 투입됐습니다. 요즘 잘 나가는 박진솔 선수 속기대국에 출전을 했는데요. 네, 근데 이태현 선수 또 만만치 않은 대결입니다. 네. 또 상대 전적도 앞서기 때문에 이 국도 역시 좀 어려운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의 이지명, 이창호 선수 이번 시즌은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SK 앵크린 민상현 선수와 맞붙게 됐습니다. 네, 민상현 선수가 최근에 좀 좋지가 않죠. 저번 라운드에서도 김대희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오늘 좋은 모습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김영삼 감독은 이 4지명 한승주 선수 대신 퓨처스리거 홍기표 선수를 기용했군요. 네, 홍기표 선수가 올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퓨처스 리그에서는 6승 1패를 거두면서 다승 1위를 달리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기표 선수 좋은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신진서 선수는 강승민 선수와 맞붙게 됐는데요. 강승민 선수는 또 이세돌 선수로 잡은 적도 있습니다. 지금 올해 강승민 선수 특히 지금 6월 들어와서 9승 1패입니다. 9연승을 거두다가 네. 겨우 이동훈 선수에게 연승이 이제 멈췄는데 네. 이 사이에 이세돌 구단, 진지석 구단, 초강자들만 꺾었기 때문에 정말 강승민 선수 최근의 모습은 신진서 선수와 비등할 만합니다. 네. 자, 오늘의 오더를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역시 1, 2위 팀 간의 대결이어서 그런지 네. 어느 한판 누가 앞선다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 않다는 민상현 선수조차도 상대 전적에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한 판이라도 좀 누가 앞선다는 얘기를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하기 힘든 승부가 될 텐데요.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연승입니다. 장고대국의 박영훈, 속기대국의 신진서, 또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의 연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승부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연승을 달리고 있는 단독 선두팀 그리고 2위 팀의 대결인데요. SK 앵크린은 작년 후반기 때부터는 박영훈 선수를 장구판으로 전담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면서 팀의 성적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7판 그리고 네. 올해 5판까지 12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네, 올해도 한 번도 박영훈 선수 목에 방울을 좀 아무도 못 걸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번 경기도 과연 박영훈 맞춤형으로 누가 네.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요. 박진솔 선수와 이태현 선수입니다. 주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박진솔 네. 선수고요. 박진솔 선수
네, 게다가 2014년에는 이창호 구단이 성적이 좋지 않았던 때여서 그때와 지금은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네. 이창호 구단의 좀 훨씬 더 컨디션 훨씬 좋습니다. 최근 몇 시즌 네. 동안 봤던 이창호 선수 모습 중에 올해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창호 구단이 항상 초반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박민규 선수에게 첫 판을 패한 이후에 좀 4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가니까 내용도 같이 좋아지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세돌 구단에게 패배는 했습니다만 다시 또 허영우 선수에게 바로 승리를 거두어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에는 네. 뭐 다른 팀 주장들이 거두고 있는 승수를 지금 네. 해주고 있는 선수가 3명이나 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진서, 지금 박진솔, 네. 이창호 구단 이 세 명의 선수의 합이 거의 20승 육박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팀은 팀 전체가 합쳐서 20승이 될까 말까 한 팀도 있으니까요. 굉장히 부러운 일이죠. 당연히 선두에 있을 수밖에 네. 없고요.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는 올해 신진서 선수를 일지명에 발탁을 한 게 네. 역시 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팀 전체가 사기가 올라가고 또 이 선수가 굉장히 활력세를 불러일으키면서 이창호 구단과 박진수 선수까지 같이 살아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도 네. 참 대단한 게요. 원래 처음에 주장이 되면 네네. 특히나 이 어린 선수들은 그 해는 거의 못하거든요. 네. 지금 이제 정관장 황진단 팀의 이제 김영상 감독은 매년 좀 젊은 선수들을 깜짝 발탁하는 약간 이벤트성 깜짝 발탁을 좀 하죠. 네. 근데 매년 어떻게 보면 약간 실패에 가깝지 않냐라는 평가를 들으면서도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신진서 선수가 지금 꽃을 피운 느낌입니다. 지금 신진서 선수가 지금 7연승을 거두고 있으니까 일단 주장이 일단 이렇게 이겨주면은 전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죠. 게다가 이제 박진서 선수가 오지명자인데 보통 오지명 하면 조금 약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냥 일지명자나 이런 쪽에 참 잘 붙으면은 좀 오더가 잘 나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우리의 오지명이 상대 일지명과 대결하면은 이거 좀 잘 됐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걸 뛰어넘어서 일지명을 날려보내니까 뭐 팀으로서는 더 바랄 게 없죠. 지금 SK 앵크린 입장에서도 물론 정관장, 헌진단 선수들이 워낙 좀 잘 나가니까 빛이 바랜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만 네. 일단 박영훈 선수가 신진서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고 안성준 선수도 4승 1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초반 선수의 두 선수가 2승을 하니까 나머지 3명이 한 판만 이기면 되는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이제 강승민 선수가 최근에 또 다시 살아나면서 네. 박진솔 선수와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력으로 보면은 정관장, 황진단이 가장 흡사한 지금 선수 구성을 SK 앵크린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정관장 황진단과 네. 비교가 돼서 그렇지 SK 앵크린도 분위기 좋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박영훈 선수나 안성준 선수가 전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는 네. 점이 조금 아쉽긴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2패가 좀 생겼는데요. 네. 그 사이에 정관장, 황진단 팀은 이제 2승을 챙겨가면서 순위가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민상현, 이창호 이 두 선수는 뭐 대표적인 슬로우 스타터입니다. 네. 뭐 바둑 내용 자체도 좀 그렇고 급하지가 않은 성격들이죠. 그래서 일단 초반 진행도 천천히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창호 구단의 눈목자가 상당히 좀 이채로운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칸 나래자로 두는데 이런 눈목자 굳힘은 글쎄 처음은 아니겠지만 좀 그냥 드문 진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선수가 네. 되니까 더 어색해요. 원래 그냥 단단함의 그 대명사죠. 이창호 구단 하면은 예전에 임혜봉 구단이 이중허리 어떻게 보면
조심조심 해도 건너지 않는다, 돌다리 건너지 않는다인데 이창호보다는 그보다 더 심한 것 같다, 더 단단한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를 했었죠. 네. 그만큼 단단함의 대명사인데 오늘 눈목자 우침은 이채롭습니다. 민상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 랭킹 23위, 28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 2014 KB리그에서 만나서 네. 민상현 선수가 승리를 했는데요. 네, 뭐 두 선수야 뭐 특히 이창호단 하면은 워낙 뭐 대단한 기사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약간 성적이 전성기 때보다 약간 떨어지지만 네, 올해 좋아지고 있고요. 민상현 선수는 2014년에 만개를 했죠. 성적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네. 작년 하반기 때부터 성적이 약간 떨어진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민상현 선수는 역대 KB리그 현재 49%의 네. 승률을 올리고 있고요. 이창호 네. 선수는 60% 정도 됩니다. 네, 민상현 선수가 이제 대략 50%인데요. 민상현 선수 레벨에서 50% 넘는 기사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김명훈 선수라든지 뭐 이런 중간 레벨 3지명급에서는 거의 다 40% 이하인데 민상현 선수가 그냥 안정적인 성적을 매년 보여줬다는 것도 이건 통계에서 나오고요. 민상현 선수가 장점이 또 굉장히 균형 감각이 뛰어난데 흑백 승률도 거의 얼추 거의 똑같습니다. 이창호단도 거의 똑같죠. 두 기사는 네. 닮은 꼴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뭐 10%씩 차이 나는 네. 선수들도 많은데요. 네, 두 선수는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창호 구단 세대에서는 흑번 승률이 보통 10% 이상 높고 네. 민상현 선수 세대의 기사들은 100번 승률이 좀 높은 편인데 두 기사는 굉장히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창호 선수는 뭐 올해 아주 잘해주고 있고요. 민상현 네. 선수는 분명히 팀에서 기대했던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근데 하지만 이 1, 2라운드에서 보신 박정환, 김지석 뭐 어쨌든 뭐 좀 질만한 상대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근데 하지만 이 김대희 선수에게 반집을 패한 것이 약간 타격이 있고 급한 좀 네. 아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신민주 선수에게는 좀 무기력하게 진 게 아쉽습니다. 네. 반면에 이창호 구단은 굉장히 성적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특히 이세돌 구단과 두었을 때 정말 명승부 중에 한 판이었는데요. 그 판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초반은 좀 호흡을 길게 갖고 네. 관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1, 2위 팀 간의 맞대결이기 때문에요. 네. 이 선수들도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상당히 받게 됩니다. 이긴 잘 나가고 6연승을 거두고 있는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는 뭐 어쨌든 연승 깨질 거를 각오는 하겠지만 좀 더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겠고요. 또 SK 앵크리는 이번에 만약 지게 되면 네. 정말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중위권으로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한 네. 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승과 4승 3패로 네. 7위까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라 더욱더 그건 싫을 겁니다. 원래 신중한데 더 신중한 것 같고요. 자, 네, 국가대표팀에서 내놓은 사전 승부 예측입니다. 장고대국은 박영훈 선수 6대4 정도고요. 네, 박진솔 선수의 우세 그리고 3국은 딱 5대5네요. 네.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할 수 있었던 좀 예상평인데요. 네. 박진솔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프리미엄을 좀 더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민상현 선수가 5대5로 보는데 최근의 추세로는 이창호 구단이 조금 더 많이 봐줄 것 같은데 동년배들이 많아서 그런지 민상현 선수 응원하는 기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진솔 선수를 최근 컨디션에 지금 57%를 줬듯이 네. 이창호 선수도 그 정도 줘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이제 사전 예상이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자, 지금 이 포석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프로들의 유불리 판단이라는 게 정말 뭐 아주 미세하긴 합니다만 흙쪽이 좀 낮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갈라침을 하는 대신에 네. 거의 먼저 걸치는 포진이 많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역으로 흙이 이 모양을 폈을 때 이 포진은 흙의 승률이 높다라고 해서 백이 좀 약간 안 두는 편이 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흙이 좀 활발한 느낌인가요? 네, 이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만만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3-3을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이제 뭐 가장 많이 두어지는 그런 포석 정석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두어졌을 때 이 두 점이 굉장히 엷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통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어서 정석 진행을 해보면요. 네. 지금 보시면 이거와 이거가 흙이 확실하게 좋죠. 같은 구침이라도 소목이니까 낫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두 개 합쳐봤자 10집이 채 안 돼서 보통 요 정도 모양밖에 안 됩니다. 흙이 여기 두터움이 훨씬 크니까 대체적으로 흙의 승률이 높다라고 해서 잘 안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3-3에 들어가는 거가 아니라면 지금 민상현 선수가 평상시에 뭐 연구한 게 있다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남들은 아니라고 해도 또 네. 내 눈에는 마음에 드는 포석도 있죠. 네. 3-3 아니면은 3-3에 이쪽에 들어간 다음에 싸움을 유도해서 다시 들어가는 형도 있는데 네. 네, 이런 식으로 두는 형인데요. 근데 이 형도 일단은 뭐 흙이 두텁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뭐 정설입니다. 연구된 뭔가가 있다면 빨리 보고 싶은데요. 네. 민상현 선수가 뜸을 들이네요. 근데 뭐 여기서 뭐 예측한다는 게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흔히 이창호 구단이 전성기 때 어떤 바둑의 기술이나 이런 수법들을 바꿔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창호 구단이 100번일 때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수법들을 많이 바꿔놨습니다. 네. 지금은 요즘에는 잘 두지 않지만 예전에 한창 좀 어떤 생각지 않았던 수법들이 감탄을 좀 자아내는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둬서 이제 백이 나쁘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3-3을 파버리면은 백이 여기 들어가봤자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창호 구단이 이제 만든 수법 중에서 여기를 붙이고 둘 때 이 차렷하는 수가 허를 찌르는 묘수였죠. 양쪽을 보는 네. 거죠. 그래서 이창호 구단이 만든 수법에는 막상 두어지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돌이 좀 둔탁한 수 네. 이런 식의 깨달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많이 두어졌는데 또 다시 이제 프로기사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진행이 이제 되었을 때요. 백이 받아도 아무래도 흙의 모양이 백보다는 커서 역시 이 형태도 결과적으로는 백이 좀 나쁘다고 해서 잘 두진 않습니다. 두네요. 뭐 말 끝나기가 무섭게 그 네. 자리를 갖다 놓는군요. 자, 이거는 이제 약간 요 형태 좀 이제 수법들이 약간 좀 짬뽕이 좀 되긴 한데요. 일단 응수타진입니다. 100초 있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두는 게 좀 구리수법이라 그래서 이렇게만 해놓고 또 손을 뺍니다. 구리구단 입장에서는 이게 또 네. 백을 좀 이렇게 둔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수라고 해서 예전에 두었던 구리구단이 두었던 건데 이창호 구단이 바로 두었습니다. 30초. 일단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본인이 둘, 워낙 연구를 많이 셋, 했던 포진이라 넷, 이창호 구단 다섯, 쪽이 좀 더 익숙하다고 여섯, 봐야겠죠. 7, 8. 민상현 선수도 네. 분명히 그런 부분 알고 있을 텐데요. 네. 오늘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두네요. 저는 이게 지금 의도된 지금 반발인지 네. 아니면 좀 얼떨결에 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보통 여기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이 교환과 이 교환을 하고 두는 장면은 글쎄요, 전 처음 봤습니다.
의도적으로 좀 네. 어지럽게 만드는 느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이쪽을 제압을 당하면 일단 두 돌이 갈라지니까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다 보면 포장을 이제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되죠. 그 의도적으로 이제 난전을 이끌려고 한다. 혹은 공격하기를 좀 싫어하는 이창호 구단으로 하여금 여기 뚫게 해서 이 돌을 어쩔 수 없이 공격하게 만든다. 네. 약간 소설의 개념인데요. 꿈보다 해몽이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일단 뚫리는 자세가 워낙 좋지 않아서 네. 일단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습니다. 그 자리는 일단 챙겨놓고 네. 싶긴 하네요. 자, 일단 예상 밖의 수가 나왔죠. 그럼 이걸 이제 언제 두느냐 부분인데 바로 두는 것은 그래서 백도 이 한 점은 이제 바꿔치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약점이라고 한다면 항상 3-3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끊어서 두게 되면 어느 한쪽을 좀 움직일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지금 민상현 선수는 네, 이 한 점이 아주 확실하게 주는 게 아니다라는 네.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흑도 고민인데요. 네, 그렇다면 보통 일부러 안 뚫을 수도 있죠. 그냥 지키거나 네. 혹은 뭐 더 난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서 더 난전을 만들 수가 있나요? 그래서 뭐 일단 뚫고 뭐 예를 들면 또 갈라치고 뭐 이렇게 두는 형태도 뭐 있겠습니다. 혹은 더 어지럽게 둘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뭐 두어 봐야지 알겠습니다. 다 뭐 예상 평에 불과하니까요. 어쨌든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 바둑이 재밌게 흘러갈 것 같아요. 네. 자, 이창호 구단이 돌을 집었는데요. 어딜까요? 보통 저러다가 한번 다시 떨어뜨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네요. 왜 생각보다 이제 이른 지금 결정이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착장할 생각 반쯤은 굳힌 것 같은데. 네. 네. 뚫지는 않았어요. 네, 약간 두터운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뭐 이렇게 안정적인 선택이네요. 이쪽을 귀를 어차피 내주는 대신에 백이 흑 입장에서는 이제 선수만 잡아서 여기만 뚫으면은 이것도 곤란하고 네. 여기도 곤란하고 백이 더 얇은 바둑이 될 수가 있습니다. 30초. 하나, 네. 둘, 셋. 네, 어려운 바둑입니다. 백이 이거를 해놓고 넘어갔다는 것은 글쎄 이게 어떤 식의 진행이 됐을 때 이게 무조건 득이 된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또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이 수를 악수로 만들어야 되겠고요. 네. 가장 쉬운 방법은 여기를 호구 치는 게 흑은 뭐 가장 악수로 만들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악수라는 까닭은 백이 3-3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니까 일단 악수가 분명하죠. 네. 이 바둑 지금 진행이 좀 어렵네요. 우변이 아니라 한 네. 점을 제압한다면 이 변을 교환해 놓은 건 괜찮나요? 이쪽에 네. 흑이 한 눈수요. 네, 이 수가 악수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이 네. 수는 그냥 활용인데, 네, 백은 확실하게 악수가 되죠. 근데 여기 두면 백이 한 번 더 손에 빼서 이쪽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적인 악수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두는 게 맞느냐. 네, 이거는 뭐 자 선문답처럼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이세돌 구단과 김정현 선수 대구를 할 때도 네. 막 어렵다 소리 한 1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이 바둑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여운이 네. 남아 있는데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신기록이 하나 깨졌죠. 그 역대 좀 전체 이제 공식적으로 최고 기록이 지금 한국견에 있는 기록은 384수인데요. 네. 네, 어제 기록으로 이제 어제 389수로 네, 일단 최다 수수 기록이 깨졌습니다. 이창호 선수는 네. 다시 돌아갔어요. 네. 자, 여기를 두면은 이제는 좀 다르게 둘 생각입니다. 오히려 둘, 이창호 구단이 셋, 네, 좀 더 좀 강하게 두고 있는데요. 이거를 버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제 굉장히 좀 신중한 성격과 굉장히 좀 화려한 성격, 화려함을 좋아하는 성격들은 이럴 때 확연히 드러나는데요. 네. 예, 좀 스피드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뭘 생각할 게 있냐면서 이어놓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신중한 성격들은 네, 한 수 있는데도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하나, 너무 당연한 수잖아요. 네. 셋, 이제 대국 어떤 수법의 어떤 대국 태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네. 흔히 이제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좀 많이 좀 상반된 표정을 태도가 있는데 이창호 구단은 여기를 이으면서도 항상 다른 데 더 생각을 해라 이런 주의고요. 이세돌 구단 같이 좀 적극적인 파들은 빨리 둬서 상대가 생각할 시간을 줄여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알긴 어렵죠. 뭐 양쪽 모두 일리가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성격에 자기 성격에 맞는 타입을 고르는 게 뭐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 둘, 이창호 선수는 두텁게 처리를 네. 하고 있는데요. 다섯, 여섯, 자, 백은 지금 흙은 여기를 두지 말라는 그런 계속 의사 표현입니다. 네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두게 되면은 네. 예전 이게 없으면 버리는데 지금은 이걸 움직여서 양곳만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흑도 백도 당장은 잡히지 않는 모양이어서 일단 둬볼 수는 있습니다. 무겁지 않나요? 네, 약간 아무래도 처음에는 무거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백은 보통 이런 경우에 3-3에 들어갑니다. 자, 30초. 나머지 여기도 틀어막고 여기까지 막히면은 백으로서는 셋, 답답하게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아, 뭐 좀처럼 선택을 네. 못하고 있습니다. 민상현 선수가 연이어서 초읽기를 사용합니다. 네. 지금 이제 좀 아쉬운 거는 네. 백의 입장에서 고민되는 것은 이쪽을 이었다는 얘기는요. 이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빨리 처리를 하지 않으면 흑이 이제 공격을 갔을 때 이런 쪽을 거의 받아야 됩니다. 그럼 아까 귀에 이쪽 약간 약점이 있다는 것이 공격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이 돼 버리죠. 30초. 하나, 그래서 보통은 백이 좀 받아주는 게 좀 무난하긴 한데 셋, 왠지 지금 흑의 의도대로 가니까 좀 두기가 싫을 겁니다. 여덟, 아홉, 네, 일단 손 뺐습니다. 민상현 선수가 초읽기를 2번이나 네.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일단 기세의 진행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백은 손을 빼서 공격을 좀 하라고 약간 유도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도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의 경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SK 앵크린 대 정관장 황진단의 경기입니다. 민상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 초반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지금 이쪽을 붙였는데요. 네. 여기 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예상 밖의 수예요. 이쪽을 이제 받아야 될 텐데 3-3의 맛을 스스로 없애는 수입니다. 이쪽이 없으면은 30초. 백이 하나, 이쪽을 반드시 이어야 됩니다. 끊기면 잡히니까요. 넷, 근데 여기에 늘게 되면은 굳이 여기를 안 지켜도 일곱, 넘어가게 되니까 여덟,
아홉, 3-3의 맛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백은 받질 네. 않았어요. 아, 네. 정말 네, 어려운데요. 일단 네. 네, 민상현 선수의 착점이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야, 여기 띄웠을 때 붙였는데 이 수도 어떻게 보면 약간 흙이 손해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3-3이 없어지기 때문에 10초. 하나, 받아놓고 둬도 충분할 텐데 이걸 빠르게 움직여갔어요. 다섯, 여섯, 보통 이거를 바로 움직이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두는데 일단 이 머리를 먼저 얻어맞고 시작을 해서 네, 백이 살 수는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사는 것은 흔히 말하는 살아도 뭐 정말 산 게 아닌 상황이 되죠. 네, 백이 이런 경우는 피하고 그렇다면 이제 붙이는 수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네, 일단 이런 식이 돼도 일단 귀가 이 한 점이 잡히니까요. 약간은 이제 피하는 진행인데 자 오늘 민상현 선수의 각오가 무섭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붙이는 진행을 택했고요. 민상현 선수 오늘 정말 동해번쩍 서해번쩍인데요. 뭔가 아마 어제 두어졌던 바둑돌을 네. 민상현 선수도 분명 관전을 했을 텐데 뭔가 그런 여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민상현 선수보다 훨씬 변화가 다채롭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항상 세력은 공격을 할 때 가장 위력이 큽니다. 백이 흙에 이렇게 뒤로 두는 것은 안에서 살려주는 구조가 돼서 이건 세력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은 그다지 탐탁치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내몰아서 공격하는 것이 네. 흙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30초. 하나, 둘, 뭐 어쨌든 획이 네. 좀 공격을 하는 바둑이 네. 되겠군요. 다섯, 여섯, 어렵네요. 이번에는 또 상변. 오늘 네. 동해 번쩍 서해 번쩍입니다. 네. 지금 뭔가 무난한 흐름을 둘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일단 백의 수들이 워낙 변화무쌍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부분적으로 굉장히 악수예요. 어차피 여기는 이제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쪽이 이제 뚫리면 겨우 아, 똑같기 때문에 임시로 해두는 게 아니군요. 네, 두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여섯, 그럼 여기를 두면은 이것까지 한다는 얘기인데 아홉,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기 끌고 나올 때 남았습니다. 이 벌리는 간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타기하는 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수입니다. 그럼 이제 굳이 추리를 한다면 이쪽을 끌고 나가는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게 유일하게 뭐 이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를 거는 형태인데요. 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책에서만 존재하는 수들인데 둘, 그러면 이제 패가 되죠. 이임을 막아서 넷, 이걸 다섯, 두면은 여섯, 네, 여기 팩감이 있어서 지금 당장은 백이 아홉, 앞설 수 있어요. 세 번 그러니까 남았습니다. 이거를 미리 해두는 거는 나중에 두면 안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해놓는다라고 볼 수도 있죠. 과연 이 네. 진행을 생각하고 둔 건지는 봐야겠습니다. 이창호 선수도 초읽기를 사용했는데요. 네. 민상현 선수가 오늘 흔들려고 네. 이러는 건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건지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스스로 이걸 좀 분위기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하나, 상황이죠. 둘, 셋, 넷, 뭔가 다섯, 바둑이 잘 안 네. 풀릴 때는 선수들이 이런저런 시도를 하게 네. 되는데요. 아홉, 이런 저런 시도를 해서 그냥 처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정말 뭐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바둑이 어려운 건 그런 평가들이 역시 승승패로 이기고 지는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없다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수, 네, 다음 수를 보면 이제 백의 의도가 나오겠습니다.
만약에 상변을 계속 네. 처리한다면 좀 싱거운데요. 네. 역시 우상으로 가는군요. 네. 조금 전에 봤던 그 진행이 나오는 건가요? 그거 일단 그 상황 말고는 글쎄요. 일단 백의 이런 좀 전략을 설명할 네. 길이 이렇게 거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진행은 흑으로서도 변화의 여지는 아예 없습니다. 셋, 넷, 다 양단수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쪽이. 필연이네요. 네. 오히려 백은 여기서 이쪽으로 패를 하느냐, 아니면 뒤로 그냥 물러서냐인데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나쁜 영향을 미쳐요. 이쪽이 막히게 되면서 백이 저 사활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로는 백이 잘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네. 그림이 그려졌을 때 상변이 꼭 득인가요? 흑집이 패를 이겼을 때는 확실하게 득이죠. 네. 30초. 그러니까 이 수가 교환되는 셋, 가장 넷, 이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쪽이 패가 돼서 백이 패를 이겼을 때 나중에 두면은 여기를 두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나중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민상현 선수 아무래도 패를 좀 걸 것 같아요. 네, 이 수를 뭐 설명하는 방법은 패 외에는 없습니다. 네. 네, 두 선수는 이 대국 스타일이 뭐 똑같다고 하면은 좀 그렇고 민상현 선수가 이제 룰 모델로 이창호 구단을 30초. 굉장히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셋, 넷, 그래서 굉장히 당연한 자리인데 한 여섯, 선수 진행을 일곱, 굉장히 더딥니다. 여덟, 자, 여기서도 시간을 네. 충분히 활용을 하죠. 네, 결국 이제 패를 거냐 안 거냐. 근데 이제 두 기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패를 이겼을 때와 졌을 때 네. 뭐 그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저희도 뭐 좀 예상을 잠깐 해보면은 흙이 이쪽으로 있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이제 느는 게 선수라 축과 이게 잡히니까 흙은 어차피 이쪽으로밖에는 있지 못합니다. 자, 우선 제 1화는 이제 패가 되죠. 자, 두면은 자 이렇게 돌려서 여기까지 단패가 됩니다. 하나, 일단 하나 드러내면은 네. 네 여기 자체 두고 팩감 있고요. 네 여섯, 다시 드러내면은 일곱, 네. 여덟, 네 있는 것까지는 자체 팩감이 있는데 네. 자, 요 시점에서 백이 이제 어딘가 두었을 때, 네, 이 팩감이 일단은 흙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잡는 팩감은 없고 이런 데를 두 번 둬야 되죠. 근데 이런 데 두 번을 어떻게 뚫으냐,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팩감을 어떻게 쓰느냐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나, 또 민상현 선수도 이게 싫다라고 하면은 넷, 일단 패를 피해야 됩니다. 여섯, 일곱, 자 이제 그 결정이 한 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흙이 늘면은 네. 막는 방향에 따라 백의 작전이 나오는데 판의 구조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패를 들어가지 않았을 때 네, 뭐 자체적으로 그냥 살아간다면 역시 우변이 문제일 텐데요. 네. 또 우변도 약간 엷어지고 네. 전체적으로 흙이 백이 둘, 세력이 너무 없어서 넷, 일단 이런 바둑 속기 바둑에서는 백이 잘 두진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느 쪽으로 막을까요? 네. 자, 뭔가 분위기로는 패를 하는 분위기인데 지금까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마음을 정한 건 이미 오래 전이거든요. 보통 마음 정하면 그냥 싹싹 둬버리는데 네. 계속 고민하는 거 봐서는 약간 갈팡질팡하는 느낌이에요. 30초.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어느 쪽일까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는 네, 이거는 시간이 좀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예상을 할 수 있는 진행이 뻔히 예상할 수 있었고 네. 백이 지금 5수 정도를 두면서 계속 30초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도 좀 마음을 못 정했다는 것은 이 처음 결정과는 어떤 굉장히 많이 틀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봐도 이거를 살리려면 패밖에 없는데 패를 이기는 거 외에는 득이 되는 네. 경우는 없는데요. 다섯, 근데 여섯, 형세가 좋은 건 일곱. 아니죠. 패를 안 하네요. 이거. 네. 먼저 끝낸다는 건 네, 패를 안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패의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두 번은 연타를 당하게 되는데 네. 이쪽을 두 번 연타를 당하면은 이쪽이 설령 잡히더라도 근데 아까 이런 식의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을 보면은 여기보다는 이쪽 당한 게 백이 좀 아프고 30초. 문제는 백은 둘, 곤마가 2개가 떠 있는데 셋, 흑은 곤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백이 얇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패를 합니까? 어? 자, 패감을 썼잖아요. 네. 글쎄요. 팩감을 물론 둘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팩감을 한번 더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좀 더 악순데요. 약간 악수입니다. 30초. 하나, 둘, 뭐 하여튼 민상현 넷, 선수가 지금 다섯, 진행은 수법이 여섯, 난해하다기보다는 지금 여덟, 본인의 마음이 굉장히 매우 매우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몇 수를 더 봐야겠네요. 다만 뭐 지금 네. 상황은 뭐 백은 이제는 선택이 없습니다. 네. 패밖에 없어요. 패는 날 수밖에 없고 왜 끊어놨는지를 네. 몇 수 더 보면 알 수 있겠죠. 약간 의아하긴 하네요. 이렇게 빵 때리면 줄 리는 없어서 네. 절대 패감인데 뭐 패감 하나 접어주고 좀 패를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의미였을지. 자체 30초. 하나, 패감이 하나 더 있다면 모르겠는데 넷, 다섯, 일단 여섯, 진행을 봐야겠네요. 일곱, 여덟, 네, 그렇게 둘 수도 있죠. 일단 백이 뭐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여기를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백은 여기를 둬야 돼요. 네. 나오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를 두면은 결국은 패가 됩니다. 네, 드러내는데 일단 하나 두고 다시 드러내고 흑은 여기에 나오게 되면은 뭐 드러내고 30초. 이 패를 또 써야 하나, 되죠 지금. 둘, 이게 워낙 악수패예요. 넷, 네, 다섯, 그래서 끊어놓은 거는 일곱, 약간 아홉.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실수로 보입니다. 민상현 선수의 착점이 바로 나오지 않는 네. 것도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수가 어려운 자리가 전혀 아닌데 지금 이미 벌써 마지막 초읽기라는 것은 앞으로 이 남은 수술을 30초 안에 둔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죠. 바둑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마지막. 그래서 이창호 하나, 구단이 예전에 했던 둘, 얘기 중에 셋, 넷, 초읽기에 몰리더라도 여섯, 마지막 초읽기가 일곱, 되는 걸 최대한 여덟, 피한다. 아홉. 그러니까 하나는 무조건 남겨둔다라는 거예요. 네. 패를 또 안 했어요. 이제 그만큼 오늘 민상현 선수가 지금 너무 갈팡질팡하죠. 여기 뒀다, 여기 뒀다, 여기 뒀다. 네, 지금 일단 이쪽이 글쎄요. 일단 손을 빼면은 일단 잡혔는데요. 30초. 네, 하나, 흑 고민되겠습니다. 이건 셋, 이창호 구단도 한번 사용하겠네요. 여섯, 이어져도 나쁠 것 같진 않은데 네. 아홉. 잡는 게 너무 눈에 보입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솔직히 욕심은 좀 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의아한 게
지금까지 패하려고 이거 다 이렇게 두다가 네. 갑자기 여기 둔 거는 지금 뭐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냥 이거면 잡히니까.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았죠. 그렇죠. 지금 있게 되면은 이거는 또 굳이 여기를 지금 둘 이유도 전혀 없는 자리인데. 네. 30초. 그래서 뭐 일단 분위기로는 둘, 어차피 흙이 좋은 넷, 좀 상황이니까 다섯, 뭐 이어서 여섯, 상대에게 맡길 가능성이 높을 일곱. 것 같아요. 여덟, 아홉. 네. 묘한 거, 네. 묘한 상황이 됐어요. 일단 마지막 초읽기를 만들었어요. 민상현 선수도. 네. 이거 성과인데요. 네. 뜻하지 않은 성과입니다. 이 바둑이 참 심리전이라는 게 되게 묘한 단수가 네. 지금 이창호 단으로 하여금 이 마지막 초읽기까지 몰리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법 자체로는 그냥 이어서 상대에 계속 맡기면은 마지막. 백이 더 고민이죠. 하나, 둘, 셋, 넷, 굉장히 묘한 진행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닌군요. 네. 지금 민상현 선수가 패를 포기하네요. 살기만 하자 뭐 느낌입니다. 이거는 여기 지금 끊어주면 네. 네, 요 두 점이 다시 잡히는데 네, 이거는 좀 백이 뭐 좀 자기 어떤 그 선택을 수없이 변경을 해서 결국은 네, 아까 일로 막았던 진행 있죠. 패를 안 하고 네, 거의 그 진행으로 마지막. 환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흙도 챙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갑자기 또 후회가 되는 느낌이죠. 꽤 크잖아요. 네. 근데 이런 모양에서 원래 이쪽이 흙의 모양이라 네. 이 흙이 물론 기분은 좋습니다만 생각보다는 백의 희생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흙이 여기 있는 거는 정수였던 것 같고 아마 이창호 구단이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역시 느는 것도 있습니다만 패를 했어야 되나 마지막. 그 고민을 좀 하나. 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어쨌든 돌고 돌아 다시 타협의 길로 네,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흙이 좀 후회할 듯한 분위기네요. 어쨌든 민상현 네. 선수가 상처 부위는 최대한 네. 줄였어요. 패를 확실하게 했어야지 백이 좀 더 괴로운 진행이었습니다. 지금은 네. 이쪽에서는 백이 약간 손해봤는데 이쪽을 두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마지막. 하나, 여기를 두니까 둘, 손을 빼면 여기 다시 셋,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넷, 묘하게 다섯, 자충이 돼서 여섯, 백이 잡히지가 않네요. 여덟, 아홉. 그럼 이렇게 사는 게 아까 그 반대쪽으로 막아서 네. 사는 것보단 낫나요? 네, 백이 그 진행보다는 더 낫습니다. 네. 이창호 단이 약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는 모습이 있었는데 역시 패를 했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국가대표팀의 검토 모습인데요. 이호범 네. 선수도 함께 하고 있군요. 뭐 많은 기사들이 왔는데 신민준 선수, 네. 뭐 황재현 마지막. 선수, 이어덕동 하나, 선수 뭐 많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셋, 이어덕봉 선수가 그렇게 멘트 욕심이 네.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또, 오늘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네, 누나 기사들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다는 소문도 있고요. 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오늘 대국이 1, 2위 팀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관전을 하러 네, 일단 한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민상현 선수가 그래도 뭐 어떻게 해결을 한 모습인데요. 네. 네, 일단 다시 원래대로 네. 판을 좀 원래 민상현 선수 스타일대로 좀 정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이창호 구단이 초반에 팩이 좀 우왕좌왕해서 분명히 다섯, 기회가 있었는데 여섯, 네,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좀 우변에서 패를 못한 거에 대한 화풀이를 여기서 하나요? 이건 좀 이렇게 패를 좀 하려는 것 같은데요. 물론 더 봐야겠습니다. 패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또 그냥 살기만 하자라고 해서 빨리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마지막. 속기파들은 하나, 빨리 젖혀서 상대의 수를 이제 빨리 보는데 장고파들은 내가 생각할 거 다 하고 상대에도 사이좋게 턴을 넘깁니다. 자, 이제 흑은 패를 하는 방법이죠. 약간 여기서 못한 거 여기서 지금 하는 거죠. 패를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또 이 넉점이 패석이 되니까 이게 흑의 좀 장점이고요. 아래로 두면은 그냥 평온하게 실내로 전환이 되는 장점은 마지막. 있는데 하나, 단점은 이제 백이 약한 돌이 없고 선수를 뺏깁니다. 다섯, 네, 패를 하네요. 결국엔 패를 만들어내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우변에 우상기에서 하는 게 진작 훨씬 할 걸 나았을 텐데요. 그랬죠. 네. 연타의 강도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패 위치가 네. 여기는 흑돌이 처음 있었던 곳이라 흑이 패를 이기면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백돌이 있는 위치라 네, 일단 뭐 흑이 한 번에 제압을 하기는 마지막. 어렵습니다. 하나, 반면에 둘. 백이 패를 이기면 흑을 제압을 할 수가 있죠. 네. 여기서도 일단 제 일감은 패를 하는 건데 이렇게 변화를 꾀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바꿔치기 형태로 가는 건데 네. 이 형태는 마지막. 백흑이 좀 계속 시달림을 당하는 모양이어서 셋, 일단 백도 넷, 나쁜 진행은 아닙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잠깐 지금 이 패는 일단 흑으로서는 약간은 같은 패라도 이럴 바에는 우측에서 할 걸 그런 후회를 안 할 수가 없는 패가 되고 있어요. 민상현 선수가 묘하게 상대를 흔든 셈이 됐네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이제 한 수 한 수마다 변화가 뭐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선 흑이 쓸 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카드는 네, 여기에 팩감이 있다는 가장 장점이죠. 네. 또 이제 손에 빼면 치중으로 잡히니까 받아야 되고 두 개의 팩감이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백은 팩감을 쓰는 방법이 약간 애매합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마지막. 굉장한 악수가 돼요. 둘, 그게 아니라면요. 네, 이쪽을 둬야 되는데 네. 이쪽을 두게 되면은 어쨌든 이 아까 나와서 잡을 수 있는 이 약점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이창호 구단도 여기 지금 패를 바로 걸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어설픈 팩감 이런 데 두는 것들은 백이 흑이 한 번 더 두어서 패를 마지막. 제압을 하겠죠. 하나, 도 4개가 둘. 패석이 돼서 셋, 백의 부담이 넷. 커집니다. 다섯, 여섯, 지금은 뭐 네. 석점 단수 치는 것 외에는 어딜 가도 좀 약하겠네요. 네. 이거 보시면 이쪽을 흑이 제압을 하게 되면은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제압을 하는데요. 돌 4개가 이제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 돌 4개가 약해진다는 얘기는 이쪽을 둬서 여기를 약하게 하는 것 외에는 지금 다른 쪽에서는 어떤 평등한 갈라짐이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백이 만약에 팩감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여기 악수 팩감을 두는 게 워낙 싫다라는 걸 인정한다면 지금 팩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를 두고 드러내면 여기 한번 두겠죠. 그럼 다시 드러낼 때 네. 네, 패를 그냥 포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 전체 형세가 어떨지는 지금 민상현 선수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부분적으로는 좀 당한 거죠. 네. 마지막 하나, 아무래도 패를 지면 부분적으로 좋을 수는 없죠. 넷, 전체적으로 어떠냐는 네. 모르겠습니다만.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는 이제 100의 패감입니다. 네. 지금 패를 건 이유를 보겠죠. 뭔가 일단은, 초반부터 이어진 네. 분위기로 본다면 네. 획이 그래도 바둑이 괜찮아야 네. 되거든요.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이청 구단이 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금 마음이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패를 걸면은 패는 이기는데 백이 이렇게 둔 다음에 백은 이제 요돌이 없을 때 이걸 움직여서 이런 식으로 돌을 이쪽이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공격이 사라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쪽을 일단 두어서 뭔가 이 약한 나가는 수를 없앴는데 이번에는 뭔가 흙 쪽에서 약간 마음이 살짝 변했고요. 백은 또 편하게 된 거는 이제 팩감을 좀 편하게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이제 나가는 수가 없으니까 약수가 이제 덜 되죠. 자, 여기서도 마지막 굉장히 재밌는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셋, 공격만 따지면은 이렇게 된 게 최강수예요. 여섯, 보통은 일곱. 치지만 네, 역시 이창호 선수가 변했어요. 네. 저는 뭐 이런 수가 있지만 그러려고 했는데 네. 네, 두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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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국가대표팀의 승부 예측 슈퍼팬더의 마지막. 작전 실패입니다. 네. 아무래도 초반에 좀 우왕좌왕했던 네. 게 좋은 평가를 여섯, 받지는 여섯. 못했습니다. 일곱, 뭐 어쨌든 분위기 계속 네. 흑쪽이 좋았죠. 네. 자, 근데 이제 이 판은 처음부터 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패가 남아 있고요. 네. 두 선수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마지막 초읽기에 몰려 있는 상황이라 이런 바둑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형세가 여러 번 바뀔 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네네. 자, 지금 여기서도 이제 수읽기 싸움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젖혀 나가는 이제 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어렵습니다.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뚫고 나가서 네, 이렇게 이쪽 있게 되면 공배가 다 채워져서 좀 일단은 흑도 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의 노림이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우변 쪽이 다시 어지러워지는데요. 우선 반대쪽으로 나가서 네. 일단 활로를 마련해 놓고 이쪽에 대한 약점은 차후에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고 이쪽에 있어서 흑도 지금 모양이 계속 자충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두 선수가 그럼 좌상패는 지금 잊은 건가요? 네, 좌상은 이제 중요도가 뚝 떨어졌어요. 네. 오늘 이창우당 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지금 거의 잡으러 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창호 네. 선수의 바둑 완벽했지만 이런 재미는 없었거든요. 네. 약간 계산력으로 바탕으로 한 이 타협의 달인 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속기 바둑이 많다 보니까 마지막 좀 더 강도를 굉장히 높이는 둘. 추세입니다. 셋, 오히려 내용으로만 네. 본다면 네. 이 최근 다섯, 이창호 선수의 바둑이 더 여섯, 재밌어요. 네. 일곱, 여덟, 아홉, 자, 오늘 민상현 선수는 여기저기 네. 일단 정말 손오공 스타일입니다. 네, 두 선수 우변 쪽에서 한참을 또 싸울 것 같은데요. 민상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SK 앵크린과 정관장 황진단의 대결, 2위 팀, 선두팀의 대결입니다. 자, 이창호 선수와 민상현 선수의 대국을 계속해서 보셨고요. 박진솔 선수와 이태현 선수의 대국 굉장히 네.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바둑도 여기서부터 치열한 변화가 펼쳐졌습니다. 여기에서는 백이 약간 득점을 올린 장면인데 반대쪽에서는 또 흑이 이쪽을 잡았습니다. 이 바둑도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되고 있죠. 여기에서 한번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세 번째 전투가 이제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자 일단 민상현 선수는 또 이제 위쪽을 일단 뚫어갔는데 네. 흑이 이쪽에 부닥친 게 굉장히 강수죠. 지금 여기를 지금 밀고 들어간 것 때문에 벌써 여기를 얻어맞으면은 마지막. 형태가 계속 이렇게 하나, 우그러집니다. 둘, 여기를 셋, 두었을 때 하나, 끊을 수가 넷, 없는 둘, 형태이기도 하고요. 다섯, 자, 여섯, 그래서 일곱, 일단 여기가 여덟, 아홉, 뚫고 나가면은 이쪽에 대한 약점을 마음껏 노릴 수가 있죠. 그럼 두 개가 열 있습니다. 한 번에 처리가 쉽지 않은 장면입니다. 흑도 약간의 틈이 노출이 네. 된 것 같아요. 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여덟, 백이 일단 정리가 백 공격으로 전환하기 위해선 일단 자신의 어떤 좀 태강로가 먼저 뚫려놓고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백도 이제 나가는 자리를 좀 뚫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어느 한쪽이 좀 선택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국은 또 일곱,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될 것 여덟. 같은데요. 네, 바로 두네요. 아직은 뭐 공격을 할 수 있는 입장은 네. 아니고요. 그럼 이제 흑이 이제 뚫지는 못하고 이제 밀고 나갔을 때 네. 백도 가만히 있기는 굉장히 좀 무난합니다. 이거는 좀 싫은 자리죠. 백도 아마 더 여기서 이제 있기보다는 뭔가 뚫고 나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민상현 선수 강수를 네. 준비하고 있을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자, 밀고 나갔죠. 네. 일단 백 입장에서는 귀까지 좀 뚫어야지 네. 뭔가 좀 체면이 사는 형태입니다. 네, 흑은 이제 귀를 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분위기죠. 백이 있는 것은 뭐 한 줄 차이가 날 뿐 뭐 거의 의미가 없어요. 백은 여기 뚫어갔을 때 네, 이쪽으로 두고 자 여기서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쪽을 두면 어쨌든 여기가 뚫리는 형태가 되고요. 30초 하나, 흑이 둘, 이쪽에 둔 게 최강수인데 일단 공백 하나 네. 채워지면 또 주황에 마지막. 약간 영향을 미치죠. 여섯, 일곱, 자, 셋, 백의 넷, 선택이고요. 다섯, 여섯, 자, 박진솔 선수 역시 여덟, 하변 쪽을 아홉. 뚫고 갔습니다. 네. 쳐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제 전장이 또 하변으로 옮겨지네요. 자, 백이 이제 늘었을 때 흑이 호구 치는 네. 형태가 일단 흑의 준비된 대응법인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번 남았습니다. 자, 민상희 선수 과연 만약 크게 안 되면 그냥 뚫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 이제 여기 좀 네. 마지막 초읽기 상황이라 넷, 수익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섯, 자, 일단 여기서 늘었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가 어느 네. 쪽으로 받아둘지. 아무래도 흑의 수는 거의 이 수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일단 뚫리게 되면은 네. 걷잡을 수 없죠. 다섯, 뭐 중앙은 나중에 생각하고 하나 네. 그래도 둬야겠군요. 뚫려 놓고 또 잡으러 가는 건 있는데 네.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오늘 정말 다섯, 뭐 1, 2팀 간의 여섯, 대결이라 너무 일곱. 치열하네요. 지금 이창호 구단도 매섭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이태현 선수와 박진서 선수 판을 봐도 백이 하변에 뛰어간 저 한 점이 잡힌다면 30초. 하나, 흑의 모양이 두 군데가 워낙 커서요. 네. 네, 백은 한 점을 이제 살리려고 갈 겁니다. 여섯, 그러면 아무래도 사활의 승부가 될 아홉, 가능성이 굉장히 열. 높습니다. 두 번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나 교환을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귀는 괜찮은 거죠. 네. 자, 이거는 일단 뭐 여기를 두게 되면 네. 네, 이쪽을 둬도 네, 수가 백이 아무리 해도 뭐 한 수, 두 수 이상 부족이니까 30초. 두지는 못하죠. 하나, 자, 둘, 일단 여기를 공배를 일단 하나 채웠습니다. 여섯, 역시 뭐냐 뚫고 나가는 일단 정도일까요? 중앙에서 뭔가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일단 뚫고 나가야지만 네. 백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관장 황진단과 SK 앵크린의 경기. 30초. SK 앵크린 주장 박영훈 선수가 장고대국 1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여섯, 일곱, 네. 여덟, 좀 아홉. 세 판 모두 네. 네, 오늘은 정말 바둑이란 거는 결국 돌의 사활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보시면 박영훈, 김명훈 선수 판이 네. 오른쪽 판인데 하나, 둘, 어떻게 보면 박영훈 선수가 이제 최대 네. 위기를 맞았다라고도 다섯.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보시면 어떤 상황인가요? 여기가 잡혀 있어요. 네. 지금 백이 이제 이쪽에 세 번의 연타하는 사이에 네. 흑은 이쪽을 두면서 지금 여기 백에 뭐 대마라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요 돌을 잡았습니다. 대가치고는 좀 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제 박영훈 선수가 지금 마지막 수가 여기인데요. 네. 단수 치고 뒀는데 이 박영훈 선수가 보통 유리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역시 실리를 차지했겠죠. 네. 그런데 이게 황급히 전투를 끌고 간다는 것은 네, 역시 이쪽에 잡힌 게 워낙 크다는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박영 선수의 지금 연승 기록이 네. 가장 좀 위기인 한 판입니다. 자, 박영훈 선수 2016 네. 시즌 5연승 중 그리고 2015 시즌 장고대국 7판을 이겼는데요. 2014년에 뒀던 마지막 네. 장고대국에서 패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김명훈 선수였거든요. 네. 김명 선수가 이제 한 펀치가 있네요. 네. 지금은 어쨌든 박영훈 선수가 네. 좀 버텨야 되는 흐름이군요. 네, 일단은 우측이 모두 잡혔고 네. 초반에 이렇게 돌이 일부러 물론 죽일 수도 있지만 초반에는 그런 경우 굉장히 드물어요. 마지막 하나, 또 이거는 공배가 워낙 많아서 셋, 아마 싸우는 과정에서 실수가 다섯,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런데 장고대국 치고는 정말 네. 많이 두어졌네요. 네. 일단 여기까지 잡힌 게 여기까지 60집이니까 네. 백이 역시 뭐 다 끌어모아도 60집이 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 잡힌 상황에서 지금 박영 선수 위기입니다. 네, 지금 민상현 선수도 지금 좌충우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백이 민상현 선수가 좀 급하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쪽이 아직 살아있지 않다는 점이 최대 고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머리 얻어맞으면 상당히 괴로운 형태이고요. 패도 남아있고. 흑의 백의 입장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게 갇혀서 하나, 겨우 어영부영 살려고 하는데 딱 패를 걸어버리면은 패감이 네. 해보지도 못하는 경우. 일곱, 이런 경우가 제일 좀 여덟, 나쁜 케이스예요. 아홉, 그래서 백은 길을 쓰고 나가야 됩니다. 갇히는 순간 패감 부족으로 좌상기가 그냥 공짜로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이창호 선수는 하나의 보험을 갖고 있는 셈이네요. 지금은 흑이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백이 아무래도 일단 해결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두 판 모두 마지막. 흑이 좋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네. 수 있겠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급소 한 방이고요. 자, 일단 백도 모양을 정비하면서 이제 장기전을 다시 꾀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김명훈 선수가 만약에 다음 수가 이런데 이제 좀 느긋하게 뛰어둔다. 네. 그럼 확연하게 우세를 의식하고 있다고 봐도 마지막. 되고요. 하나, 뭐 이런데 이제 걸치거나 집으로 다섯, 다르게 둔다면 여섯, 일곱, 아마 우세하긴 해도 여덟, 뭐 아홉. 그렇게 느긋한 형세는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김명훈 선수의 다음 수를 한번 보죠. 네. 중앙이 그래도 아주 급하진 네, 않죠? 굳이 지금 네. 지킬 필요는 없는데 그러니까 형세의 어떤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많이 좋은가 봐요. 네. 일단 돌쇠도 낭낭한 걸로 봐서는 네. 마지막. 하나, 지금 분위기가 둘, 나쁘지 않다라는 판단인 것 네. 같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아홉, 백도 어떤 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싸우다가 잡힌 느낌입니다. 그러면 돌들이 정리가 안 돼 있었고요. 네, 좀 나가는 수도 남아 있고 뭐 여기도 돌되고 좀 백도 둘 때가 급합니다. 뭔가 착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영훈 선수가 네. 중앙에 하나 땅따님을 하려다가 일곱. 손이 다시 들어갔거든요. 네, 민상희 선수 일단 뭐 지금 인내 진행입니다. 역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어설프게 갇히면 안 되는 게 역시 가장 큰 이유예요. 네. 어떻게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백의 어떤 향후 모습이 좀 즐거움보다는 역시 괴로움이 마지막. 많은 하나. 여정이고요. 둘, 뭐 여차하면 네. 패를 들어가 버리니까 네. 다섯, 어쩔 수 여섯. 없어요. 일곱, 네. 자, 이 이창호 구단이 거기를 때렸다라는 것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이죠. 원래 공격을 세게 더 연달아 갈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를 때림과 동시에 한번 좀 쉬어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훈 선수도 일단 중앙은 해결을 네. 했고요. 일단 여기를 드러내야지만 백도 마지막. 노릴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뭐 이쪽도 있고요. 네. 뭐 이런데 지금 나와 끊는 이런 수도 다 노림이 될 수가 있죠. 그런 부분도 틈이 있군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런데 돌이 왔을 때 네. 끊어서 잡으러 갈 수도 있고 일단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한 정말 인내 한 수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은 지금 목적이 백을 가두는 데 있습니다. 이게
굳이 잡으러 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두기만 하더라도 백이 손을 빼면 여길 제압당하기 너무 어렵죠. 근데 이렇게 밑으로 눌리게 되면은 그냥 나갈 수도 있고요. 뭐 패를 하더라도 이쪽에 패감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흑의 목적은 백을 밑으로 좀 계속 좀 마지막 눌리게 하나. 하는 데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승부수네요. 지금 여기를 두는 아래쪽을 2선으로 두는 순간 백은 여러 가지로 역시 좀 괴롭습니다. 패도 괴롭고 나와서 두게 되면은 나중에 두게 되면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씌워갔을 때 나가나 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흑이 받아줄 것 같진 않습니다. 하나, 둘, 흑이 워낙 두터워서 좀 그래도 네.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응수타진을 하고 네.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민상현 선수가 계속 좀 참고 견디고 네. 있는데요. 흑이 지금도 나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네요. 지금 백이 거의 승부수에 가깝습니다. 원래. 네. 원래는 이제 정리 좀 해놓고 가야 되는데, 이건 이제 역시 이렇게 둬서 난전으로 가서 실수 유도시키겠다는 뭐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일단 백의 분위기 자체가 당장의 형세보다도 앞으로 진행해서 백의 즐거움이 너무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건 확연히 우세를 의식한 수인데요. 굉장히 두터운 네. 수죠. 네. 끌고 나가면 복잡해지니까. 네. 그 마치 이제 전성기 때 모습이죠. 굳이 싸우지 않아도 이런 정도로도 형세가 많이 유리하다고 나올 때 둔수인데요. 역시 흑이 믿는 구석은 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드러내도 이쪽에 두는 것들이 이제 패감이 되니까 마지막 패감에서 하나. 백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셋, 넷, 그래서 일단 한 점을 드러냈습니다. 아무래도 백의 어려움은 당장의 실리보다는 중앙의 두터움과 우변 쪽의 약한 돌, 그러면서 계속 좀 누적될 이 손실이거든요. 자, 뭔가 이게 좀 백도에서 한번 털고 갈 분위기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손실을 본 건 있는데 그걸 네. 또 무작정 끌고 가면 한이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수가 되겠네요. 어쩔 수 네, 없어요. 두 점을 버리더라도 네. 일단 이쪽을 단단하게 해놓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흑이 가르고 나오는 일은 네.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한데요. 자, 근데 이거는 흑도 당장 한 점을 끊을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또 패를 해야 됩니다. 둘, 네. 민상현 선수와 이창호 선수의 대구. 이 패의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마지막 하나, 자, 이창호 선수와 민상현 선수의 대구 중점적으로 넷,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여섯. 네. 네, 이수도 승부수네요. 계속 버티죠. 네. 일단 지금 백 흑에 지금 발을 자꾸 묶어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쪽에 지금 패를 걸어오면 패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 이쪽으로 패를 지는 대신에 여기에 모양을 일단 확보해 놓고 흑이 들어왔을 때 공수가 그럼 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수 변환을 통해서 기회를 얻고자 하는 작전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네. 그래서 이창호보다는 이제 반대로 그런 모양이 빨리 생기기 전에 모양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바둑은 역시 좀 상대 의도 파악을 빨리 하는 게 어떤 부분 수익기도 그렇습니다만 기량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큰 틀에서 상대의 작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하나, 지금 이창호 구단이 셋, 패를 걸지 않고 네. 여기 둔 거는 다섯, 또 상대 의도에 대한 여섯, 맞춤형 일곱, 네. 수법이라고 볼 수가 여덟. 있습니다. 민상현 선수 표정에서 형세를 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백은 어쨌든 이쪽을 선점을 해서 이제 끌고 나가면은 이쪽에서부터 중앙은 항상 한 번에 결정되는 경우가 드물죠. 마지막 백도 이제 천천히 둘, 흐름을 끌고 셋, 오고 있습니다. 다섯, 일단 백도 물론 당장 패감은 없습니다만 이제 흑도 약한 돌이 한두 개씩 생기면은 이쪽의 패를 이제 백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죠.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패를 만약 진다면은 이쪽이 좀 괴롭습니다. 마지막 그렇군요. 흑도 적당한 시점에 한 번은 들어가야 돼요. 네. 자, 또 뭐 백이 좀 괴롭기는 한데, 어, 네, 지금 돌을 던졌습니까? 돌을 거뒀군요. 네. 좀 너무 나쁘다고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래도 글쎄요. 네. 그 정도였나요? 일단은 뭐 민상현 선수가 처음부터 좀 계속 네. 좋지는 않았죠. 민상현 선수 더 버텨보지 네. 않습니다. 그래도 이 패가 아직 남아 있어서 네. 일단 패가 남아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볼 만한 것 같긴 한데, 네, 민상현 선수가 우측의 전투에서 좋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민상현 선수 좀 자신감을 끌어올릴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좀 마음을 잡지를 못했거든요. 이게 항상 신예 기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연패를 당할 때 가장 어려워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 연패를 좀 당하는 시점이라 민상현 선수가 여러모로 좀 괴로워하는 것 같은데요. 두 선수는 우변 네. 쪽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백이 작전 자체가 좀 좋지는 않았죠. 네. 처음부터 패를 하려다가 안 하고 이런 과정에서 패를 걸려고 뒀던 돌들이 다 패석화돼서 백이 다 작전 구사가 좀 아무래도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역시 백의 작전이 좀 잘못된 부분을 두 기사가 지금 복귀를 통해서 얘기를 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네. 우상 쪽을 이렇게 살려서는 네. 한숨 돌린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창호 단의 이 우측의 매선 공격에 네. 민상현 선수가 역시 좀 받아치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좀 불리한 전투였습니다. 좌상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저 패 때문에 네. 힘을 내지 못했어요. 우측 이렇게 공격당하면 참 두면서도 괴롭긴 하죠. 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뭐 민상현 선수도 잘 두었습니다만 이창호 선수의 네. 완승국이라고 좀 정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창호 선수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강약 조절이 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창호 선수 올 시즌 정말 좋습니다. 오늘 승점을 더하면서 개인 전적도 6승 2패고요. 자, 팀에게도 선승을 안기네요. 스코어 0대 1입니다. 정관장 황진단이 1대 0으로 앞서가는 가운데 현재 장고대국 그리고 속기대국이 한 판 더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